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거나 예전 같지 않게 자꾸 깜빡하고 몸도 좀 뻐근하게 느껴지시나요? 나도 이제 늙는구나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무심한 습관들이 우리 몸과 뇌를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이나 단순당 정제 곡물 위주의 식습관은 우리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뿜어내서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이대로 두면 몸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머리도 맑지 않아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의외로 간단한 몇 가지 습관만으로도 이 노화의 악순환을 끊고 다시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답니다. 충분히 잘 자고 바르게 먹고 꾸준히 움직이며 마음을 돌보는 작은 변화들이 기적을 만들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비밀들을 모두 공개하고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하셔서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기대되시죠? 자, 이제부터는 좀 더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몸 관리하는지 그 이유를 숫자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 대략 20억의 가치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하하,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랬는데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노년내과 교수로 계시는 정의원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혹시라도 크게 아프거나 몸이 불편해져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거나 혹은 내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간병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하루 종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 간병이라는 게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요새는 간병인을 쓰는 비용도 비싸고 요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드는 돈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나중에 간병이 필요하게 되면 평생 동안 들어가는 간병비만 해도 15억 원이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나 시설 이용료까지 합하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상이 계속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몸을 관리해서 이런 큰 병이나 거동이 불편해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엄청난 비용 15억, 20억에 달하는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결국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그만큼의 돈을 버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제 발로 씩씩하게 걸어 다니면서 친구분들과 웃고 떠들고 가고 싶은 곳,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은 취미 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삶의 질이고 행복입니다. 젊을 때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미래의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값진 투자가 되는 겁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시죠? 이렇게 중요한 몸 관리, 그럼 도대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늙게 만들고 있는 최악의 습관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피할 수 있고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겠죠? 우리 몸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습관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바로 충분하지 못한 잠, 즉 수면 부족입니다. 에이, 잠 좀 못 잘 수도 있지 뭘 그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과 뇌의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엄청나게 나와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우리 뇌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특히 우리 뇌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곳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 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참고 절제하고 계획을 세우는 이성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약해지니까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먹고 싶은 걸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변하기 쉬워집니다. 또 해마라는 곳도 있어요. 해마는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이 해마가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방금 들었던 이야기도 금방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이나 물건 둔 곳이 잘 생각 안 나는 것처럼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죠. 깜빡깜빡 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잠을 잘 자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편도체라는 곳도 영향을 받습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조절하는 곳인데 여기가 과하게 활성화돼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화가 쉽게 나고 자꾸 뭔가를 더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기고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당장 기분이 좋아지는 쾌락만 쫓게 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뇌의 전두엽, 해마, 편도체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제력은 떨어지고 기억력은 나빠지고 감정 조절은 안 돼서 자꾸 짜증이 나고 당장 즐거운 것만 찾게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먹고 싶은 대로 먹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몸에 좋은 거 생각하기 힘들죠? 당장 입에 달고 튀겨서 바삭하고 짜릿하게 짠 자극적인 음식들, 즉 설탕 가득한 단 음식, 하얀 쌀밥이나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기름진 튀김 같은 과속 노화 식사만 찾게 되는 겁니다. 이 과속 노화 식사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배만 볼록 나오는 ET 체형처럼 몸매가 변하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쓰고 저장하는 대사 기능이 망가지면서 대사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몸속에 만성 염증이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 위험도 커지고 지방이 자꾸 늘어나면서 노화 세포가 엄청나게 만들어져요. 이 노화 세포와 염증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며 우리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혈관에도 문제가 생겨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손상되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이나 뇌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 기능이 더 떨어지면서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브레인 포그 상태가 되고 결국 하려던 일을 자꾸 놓치거나 업무 효율도 떨어져서 실생활에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잠 부족에서 시작된 스트레스 호르몬과 그로 인한 뇌 기능 저하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몸의 노화를 가속화하며 뇌 기능까지 더 망가뜨리는 악순환인 거죠. 정말 무섭죠? 이 악순환이야말로 우리 몸을 또래보다 훨씬 빨리 늙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우리 몸과 뇌를 얼마나 빠르게 늙게 만드는지 그 무서운 악순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 좀 기운이 빠지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이 악순환을 끊고 우리 몸과 뇌를 다시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선순환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어쩌면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들일지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노화를 늦추려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 뇌 건강에 좋은 영양제가 뭐지? 하고 찾으십니다. 물론 좋은 영양제가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만 정의원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은 영양제보다는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영양제 살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라는 말씀도 하시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우리 뇌가 젊어지고 몸 전체가 건강해질까요?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아까 노화 악순환의 시작이 수면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악순환을 끊는 첫 단추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푹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뇌가 쉬면서 회복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의 시작이에요. 이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 중에서도 우리가 의외로 놓치기 쉽지만 노화를 부르는 아주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세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노화를 부르는 가장 치명적인 자세와 그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서 노화를 부르는 어쩌면 아주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습관, 바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낼까요? 텔레비전 볼 때, 밥 먹을 때,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때, 심지어는 스마트폰 볼 때도 대부분 앉아 있죠.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할 때, 버스 기다릴 때, 심지어 운동할 때조차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자세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200개가 넘는 뼈와 수많은 근육, 인대, 신경들이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지 못한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면 뼈와 근육이 틀어지고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거죠. 그럼 가장 흔하면서도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나쁜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깊숙이 넣지 않고 엉덩이뼈가 아닌 꼬리뼈로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굽어지면서 척추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허리에만 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오래 지속되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을 쭉 빼고 스마트폰 보는 자세.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푹 숙이거나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자세를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하면 목뼈에 가해지는 하중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마치 볼링공을 목에 올려놓고 있는 것과 같아요.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목덜미와 어깨 근육이 뭉쳐서 두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리 꼬고 앉는 자세.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휘어집니다.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심하면 다리 저림이나 부종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짝다리 짚는 자세. 서 있을 때 한쪽 다리에만 힘을 주고 짝다리를 짚는 것도 척추와 골반을 틀어지게 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이런 나쁜 자세들이 왜 노화를 부르는 걸까요? 첫째, 통증을 유발합니다. 허리, 목, 어깨, 무릎 등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면 몸을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고요. 둘째,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자세가 나쁘면 혈관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혈액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노화가 촉진됩니다. 셋째, 소화 불량을 유발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위장을 압박해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가 생기기 쉽죠. 넷째, 뇌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자세가 나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앉을 때 의자에 엉덩이를 깊숙이 놓고 허리를 곧게 펴세요. 엉덩이뼈로 앉는다는 느낌으로 앉으시면 좋습니다.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닿게 하고 무릎은 90도로 유지하세요.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추고 목을 쭉 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서 있을 때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열고 배에 살짝 힘을 주세요. 턱을 살짝 당기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짝다리를 짚지 않도록 주의하고 양쪽 다리에 균등하게 무게를 분산시키세요. 걸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팔을 흔드세요. 시선은 15m 전방을 향하도록 하고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걸으세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습관이 되고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뇌 기능도 활발해지고 무엇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 확률을 최소 50% 낮추는 식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질병, 바로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도 얼마나 힘들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꿔도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식사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치매 발병 확률을 최소 5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복권 당첨될 확률처럼 엄청난 숫자죠?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럼 치매 위험을 낮추는 마법의 식사법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뇌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음식들부터 알아볼까요? 통곡물 현미, 귀리, 통밀처럼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물을 말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뇌에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밥을 지을 때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빵이나 면을 드실 때도 통밀빵이나 통밀 파스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음으로 채소와 과일인데 특히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등과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은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샐러드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뇌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 마그네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뇌 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콩류, 콩,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콩류 식품에는 단백질, 섬유질, 레시틴 등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항산화 성분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뇌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우리 뇌를 공격하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 나쁜 음식들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당, 설탕, 사탕, 초콜릿, 과자, 탄산음료처럼 단순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뇌세포 손상을 촉진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흰 쌀밥, 빵, 떡, 국수처럼 정제된 탄수화물도 혈당을 빠르게 올려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통곡물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 과자, 햄, 소시지처럼 가공된 식품에는 트랜스 지방, 나트륨,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뇌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세포 기능을 저하시키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튀김 요리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고 산화된 기름이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하고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식단을 바꿔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밥을 지을 때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섞어 드세요.
간식으로 과자나 사탕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국이나 찌개는 되도록 싱겁게 드세요.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자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드레싱으로 사용하세요. 이러한 식습관 변화는 단순히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등 다른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단은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피부 관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딱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주름도 생기고 기미나 검버섯도 늘어나고 탄력도 없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이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싶잖아요? 그렇죠?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좋다는 화장품도 많고 피부과 시술도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것은 바로 선크림 바르기입니다. 네,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선크림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선크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피부 노화의 주범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피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외선은 계속해서 우리 피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과 탄력 섬유를 파괴해서 주름을 만들고 멜라닌 색소를 자극해서 기미, 주근깨, 검버섯 같은 잡티를 만듭니다. 심하면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크림은 이 무서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이 피부 속 깊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거죠. 선크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 먼저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SPF 지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SPF 30 이상인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보통 SPF 30에서 50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PA 지수도 중요한데요. 표시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습니다. PA 또는 PA 정도 되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어는 생활 자외선이라고 불리며 유리창도 통과하고 피부 속 깊이 침투해서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해주는 광범위 차단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표시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는 양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보다 적게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굴 전체에 티스푼 하나 정도의 양을 충분히 발라주셔야 제품에 표시된 만큼의 차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발라야 할까요? 매일 외출하기 20분에서 30분 전에 바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심지어 실내에 있을 때도 자외선은 존재하기 때문에 매일 바르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장시간 외출할 때는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선크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시 햇볕을 쬐거나 선크림을 완벽하게 바르지 못하는 부위 등을 통해 필요한 비타민 D는 충분히 합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외 활동 시간이 적어서 오히려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차라리 비타민 D 영양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타민 D 걱정 때문에 선크림 바르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어떠세요? 복잡한 관리 없이 매일 아침 선크림 하나만 꼼꼼하게 잘 발라도 우리 피부 노화 속도를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피부를 오래오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기 위해 꼭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오늘 드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노화를 부르는 여러 나쁜 습관과 몸과 뇌를 젊게 유지하는 좋은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바른 자세, 자외선 차단제 사용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를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단적인 생각과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부터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야지 결심하시고 갑자기 새벽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식사량을 지나치게 줄이시는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십니다. 마치 미라클 모닝처럼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죠. 물론 좋은 마음과 강한 의지입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몸과 마음에 무리가 와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나이에 뭘 이미 늦었어라며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될 대로 되겠지 체념하며 건강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생각에 또래보다 훨씬 젊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극단적인 생각과 태도를 피하고 중용의 삶을 실천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나치게 완벽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도 않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연에서 저희가 함께 되짚어 보았던 노화의 악순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시작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나쁜 자세로 이어지면서 몸과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들었죠. 결국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노화를 부르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해 무너진 생활 습관의 악순환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또래보다 젊고 활기차게 살아가려면 이 악순환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피해야 합니다. 즉, 충분하지 못한 잠, 몸에 해로운 음식, 부족한 운동, 나쁜 자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유발하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극단적인 마음을 피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잠들기 전 30분 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놓기, 점심 식사 때 흰 쌀밥 대신 잡곡을 조금 섞어 먹기, 앉아 있을 때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하기 등 아주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분명 우리 몸과 마음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몸은 가벼워지고 머리는 맑아지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때 강연 듣고 실천하기 시작하길 정말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젊고 활기차게 변할 수 있다니 스스로에게 감탄하는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젊고 건강하게 살아갈 힘과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부디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마시고 오늘 배우신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활기찬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